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 2월 25일입니다. 요즘에는 특별한 이슈가 없어서 한 주씩 건너뛰고 있는데 관련된 내용들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솔라트레이드 제가 운영하는 태양광 발전소 매매 중개거래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데 솔라트레이드의 요즘에 발전소 매물들이 조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갖고 지켜보시면 필요한 내역들 조금 많이 찾아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요 뒤에 또 논산에 저희가 200kW짜리 발전소 2개를 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발전소를 구입을 하셔야 되겠다는 분들이 아무래도 분양 발전소보다는 조금 검증된 준공된 발전소를 내역들을 한번 확인하시고 검토해 보실 수 있다 보니까 꼭 하지 않으시더라도 내역은 한 번씩 살펴보시고 비교를 할 수 있는 눈들을 키워나가시는 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장을 여러 군데를 봐야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만 봐서는 다른 데랑 비교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관심 가지시고 저희가 매각 제안서를 그냥 오픈을 해드리고 있다 보니까 홈페이지에서 매각 제안서를 계속 보시면 아무래도 조금 발전소를 보시는 시야가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옆에 다운로드를 클릭을 하시면 제안서를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운로드를 클릭하셔서 제안서를 바라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아차, 그리고 저희가 외부 일정이 많습니다. 태양광 관련된 문의도 정말 많이 받고 있고 모르는 분들한테도 전화도 많이 받고 있는데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카카오톡 채팅방이 있습니다. 클릭을 하시면 바로 연결이 되는데 저희가 전화를 못 받거나 통화가 어려운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이쪽으로 오픈 채팅 참여하기 누르셔서 카카오 계정으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시간이 날 때마다 조금 답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 시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REC가 급격하게 변동폭이 좀 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58,000원대, 5만원대 후반대가 왔다가 지금 47,000원까지 한 주 만에 그러면 1,000원 정도가 빠진 거죠? 그럼 한 20% 가까이 빠진 건데 등락폭이 워낙에 크다 보니 제가 사업자분들께 말씀하실 땐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언제나 미니멈 가격을 가지고 내가 대처할 수 있는지를 한 번 더 검토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태양광 REC 시장이 뭐 비트코인이냐 주식처럼 움직이는 거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움직이고 특정 금액들에서 튀어가지고 올라갔던 것들은 2월까지 늦어도 3월 초까지만 그렇게 진행이 됐던 전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한번 튀어 올라갔다가 떨어지면 더 많이 떨어지는 경향들이 있다 보니까 미리미리 그런 경향들을 파악을 하고 준비를 하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 상반기 입찰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세가 너무 요란하게 변경이 되고 있다 보니 정책도 너무 체계가 잘 안 잡혀 있다 보니 사업자들이 믿고 들어가시는 정책을 신뢰할 수가 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2006년 7년에 설비가 되었던 발전소들 15년으로 S&P 계약이 되어 있는 발전소들이 거의 끝날 때가 다 도래가 됩니다. 그런데 이 발전소들의 고민이 뭐냐 하면 발전이 잘 돼요. 모듈 자체는 움직이는 설비가 아니다 보니까 10년, 15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운전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인버터만 갈면 발전을 잘 할 수 있어서 S&P를 받을 수 있는데 전환 설비로 0.8의 가중치를 받기 위해서 모듈과 인버터를 멀쩡한 걸 다 교체를 해야 되냐라는 딜레마에 많이 빠졌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설비에 대해서 정책이 준비가 되고 움직여가는 것들이 조금 장기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이 미리미리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것과 발전소 모듈의 출력 값이나 설비가 잘 되어 있으면 장기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점들, 그렇기 때문에 설비를 할 때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된다라는 점들을 미리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그 설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P는 오늘 육지가 212원, 제주가 235원인데 2월달 저희가 1월달 발전량에 S&P 적용받은 게 154.42원을 적용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14만원, 13만원, 12만원대 후반에 REC 장기거래 계약이 되신 분들도 전부 다 S&P를 적용가는 154,420원까지 적용을 받으시는 거죠. 1000kW가 1 REC니까. 그래서 REC는 의미가 별로 없는 시장이 됐다. 당연히 S&P가 150원 미만으로 떨어지면 다시 REC에 대해서 확보를 받는 거겠지만 제가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RPS 장기거래 계약 금액이 낮다고 그렇게 크게 손해를 보신 분들은
많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다 보니 장기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변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5년 지난 태양광 설비가 왜 발전량이 잘 나오냐, 지금 설비가 된 것도 왜 발전량이 안 나오냐 라는 얘기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카페에 유튜브 댓글로도 문의를 주셨던 분이신 것 같아요. 남서방향 10도, 20도가 발전량이 가장 좋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본 발전소들은 모두 정남향으로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제 땅은 남서향 40도 정도인데 정남향으로 시공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남서 20도 정도가 나을까요? 라고 문의를 해주셨는데 제가 이분에게는 단호하게 남서로 과감하게 돌리시는 게 낫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남서로 과감하게 돌릴 수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지역적으로 전남 지역이 좋아, 해남이 좋아, 남원, 전주, 이남 지역이 좋아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건 지역적인 특성일 뿐이죠. 지형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가 많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쪽에 산이 있고 서쪽이 열려 있으면 저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서쪽으로 돌려버리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경험상 그게 발전량이 훨씬 더 많았던 거죠. 우리가 발전량을 테스트하고 발전량을 프로그래밍하는 프로그램들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PVCT로도 조사를 하고 여러 가지 것들로 분석을 하는데 그게 잘 맞지 않는 이유는 지금 전력중개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내일의 발전량을 예측해서 예측치가 맞으면 추가 보너스가 나오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형을 알 수 없다 보니까 여러 군데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평균값으로 계산을 하는 거겠죠. 그런데 우리가 똑같은 발전소가 왜 이렇게 발전량이 많이 다르냐? 제가 발전소를 다녀보니까 알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아주 정확하게 알 것 같습니다. 발전량이 많이 나오고 발전량이 조금 나오는 것들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역적인 특색이나 아니면 경사각이나 모듈의 경사각이나 테스트 각들, 방위 각들 이런 것만 놓고 따지기가 좀 어려운 것들이 많아요. 이것만 놓고 따져서 이건 3.7이 나올 것 같아요, 3.8이 나올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그 테스트 값으로 그러면 시공업체에서 3.8시간 나올 것 같다고 하셨으니까 3.8시간 계약서에 보증해 주십시오 하면 못하거든요. 할 수 없는 데들이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변수가 많아서 그렇죠. 계절이 어떻게 달라지고 기후가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남서 방향으로 틀으시는 게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이격거리가 충분했을 때 얘기입니다. 발전소마다 이격거리가 21도, 입사각이 21도 기준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면 서쪽으로 돌아가 있어도 그늘의 영향을 조금 덜 받습니다. 그런데 좁은 면적에서 더 많은 양의 발전소를 넣어야 된다라는 거 생각을 하는 시공업체가 있다면 입사각을 23도, 25도 아니면 경사각을 눕혀서 더 많은 설비를 하게 되죠. 그런 상태에서 남서로 틀어버리면 완전히 쥐약이 됩니다. 왜냐하면 오전 오후에 고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그늘이 훨씬 더 빨리 들어오거든요. 정남향일 때 태양 고도가 가장 높지 않습니까? 그럼 오후로 넘어가면서 태양 고도가 내려옵니다.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게 태양광 발전소에 설비를 하시려면 부지가 조금 여유롭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입사각이 저는 최소한 21도 정도는 맞춰서 설비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양에서 바라보는 고도각입니다. 꺾이는 각. 그런데 지금은 21도로 설비를 하는 데들이 없어요. 조금 더 작은 면적에서도 조금 더 많은 시설 용량을 하기 위한 거죠. 그런데 그게 과연 사업자에게 얼마나 유리한 것이냐 라고 얘기를 하면 저는 항상 유리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실예로 999kW의 태양광 설비와 900kW의 태양광 설비 두 개를 제가 간략하게 예로 한번 들어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999kW의 태양광 설비가 3.4시간이면 발전량, 4시간일 때 발전량 차이가 이만큼 난다는 거죠. 900kW의 설비가 3.4시간일 때 발전량, 4시간일 때 발전량입니다. 판매가를 150원 기준으로 본다면 하루죠. 하루에 50만 9천원, 59만 9천원. 그러면 10%, 18%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런데 900kW의 태양광 설비가 나오는 건 45만 9천원, 54만원 정도입니다. 왜 설치 용량을 낮추더라도 조금 더 최적화된 설비를 해야 되냐고 하는 게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냐 하면
999kW의 설비가 12역일 때 900kW로 낮추고 이격거리를 충분히 벌리고 우리가 시스템을 조금 더 안정화시킨다면 우리는 그냥 900kW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굳이 999kW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수배 전반 비용은 똑같이 들어가지만 인버터 비용은 줄어들 거 아닙니까? 모듈 값도 줄어들 테고 아직도 모듈이랑 인버터가 차지하는 포지션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12억이랑 11억이라고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라고 했을 때 3.4시간이면 1억 8,500, 1년 매출을 제가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3.7시간이면 2억 200, 4시간이면 2억 1,800만 원의 매출이 나옵니다. 900kg라면 11억을 투자해서 1억 6,700, 1억 8,200, 1억 9,700 정도의 매출이 나옵니다. 그러면 999kW로 해서 3.7시간이 나오는 것보다 900kW로 해서 4시간이 나오는 게 저는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매출이 이게 더 크잖아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수익이라는 건 투자 대비 매출이지 않습니까? 투자 대비 매출을 따져보면 여기는 16.86%, 900kg로 했을 땐 17.92%가 나옵니다. 발전 시간을 늘리고 이격거리를 충분히 두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문의를 하셨던 선생님께도 말씀을 드린 게 남서향으로 과감히 틀어버리십시오. 다만 남서향으로 과감히 틀으실 땐 입사각이 21도 이상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더 많이 확보가 되면 점점 더 좋아요? 라는 것들은 조금 한계가 있겠죠. 태양전지 경사각 30도에서 입사각 20도 정도만 벌린다면 충분한 거리거든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벌려야 되나요? 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그렇게까지는 필요가 없을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21도까지 벌릴 수 있다면 남서 15도 20도로 돌리는 거 정도는, 해가 서쪽이 열렸다면 그 정도 돌려서 설비를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 정도는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전소를 설비를 할 때 시스템적인 거, 모듈이나 인버터 구성도 많이 찾아야 되지만 내가 설비를 하려고 하는 지형에 어떤 설계를 넣어야 되는지도 되게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는 거죠. 세워서 2단 설비를 할 것이냐, 아니면 눕혀서 3단 설비를 할 것이냐, 스트링 구성을 요렇게 한 판 할 것이냐, 아니면 길게 스트링 구성을 한 판씩 할 것이냐도 다 달라질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 공사를 하시기 이전에 여러 곳의 시공업체에 비교 견적을 받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딱 견적서 금액만 놓고 보실 게 아니라 이 업체들이 어떻게 제안을 했지? 이 업체에 있는 전문가들은 어떻게 설계를 했구나. 이 설계가 다른 것들과 다른 게 어떤 게 있을까라고 한번 좀 고민을 해보고 검토를 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요즘에 태양광 관련돼서 저희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뉴스 서치를 되게 많이 하니까 안 좋은 뉴스 기사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뭐 할 땅이 없네, 지자체에서 태양광을 해놨더니 다 손해만 나네 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1차적으로 제가 많이 언급을 했다 보니까 추가로 언급은 안 하더라도 태양광 산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 사업자분들께서는 지금이 되게 혼란스러운 시기고, 혼란스러운 시기가 온다는 건 앞으로 그만큼의 기회가 더 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설비에 대해서, 시스템에 대해서, 매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보시고 항상 함께 같이 찾아보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유튜브 채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고, 저를 바라보시는 분들도 저와 질의응답을 해가면서 더 많은 것들을 나눌 수 있으면 참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짜 뉴스와 잘못된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스팸과 사기꾼 예방을 위해서 참여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3개의 점을 눌러주세요. 두 번째, 신고를 클릭해주세요. 세 번째, 스팸 또는 오해 소지가 있는 컨텐츠를 선택하세요. 네 번째, 대량 광고 또는 사용자를 현혹하는 컨텐츠를 클릭하세요. 다섯 번째, 싫어요를 눌러주세요.